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를 했습니까? 자, 오늘이 12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한 장. 내년 12월에는 합격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49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이 소리거든.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법은 등기법이죠, 그죠? 이 등기법을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절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만드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이거든. 그러니까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흐름을. 그래서 뼈대만 딱 잡으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수월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이것을 배우거든.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라, 장부. 그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뭐냐 이거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두 개인데 보세요.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뭐다? 표시. 여기에 뭐다? 소유자. 이 말은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 보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알 수 뭐다? 있다. 이래 되거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로 나아가느냐 하면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는데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달라질 수 뭐다? 있다. 그게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용어를 쓸 때 달라졌다 이라면은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든지 이러면 알아듣기가 쉽지.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이동이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 이동은 흙을 털어기 싣고 가는 게 토지동이 아니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는 걸 토지동이라고 한다. 이 말.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그게 신규 등록이 있어. 그 다음에 등록 전환입니다. 분할입니다. 분할. 합병이에요.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요렇게 때렸어.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입니다. 말소.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입니다. 이게 소재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입니다. 복구. 요렇게 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사업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갈 건데, 이 시간에는 이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는 낱말을. 자, 위에서부터 시작.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각종의 사업. 요래 딱 땡겨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제가 답을 내놓고 할게요. 하나가 신청이고 하나가 직권이거든. 그냥 가장 쉽게.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이 소리거든. 요거를 갖고 예를 들어보면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되고, 대량 다 고쳐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다 고쳐야 돼. 이거 고치는 걸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냐 이 소리거든.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직권. 그럼 여기 이제 뭘로 한다? 신청. 그 신청은 세 사람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신청은 바로 잡아달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시행자라는 게 우리 수업 시간에 사업자가 자주 나와. 그게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사업자만 딱 뜨면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서 대위 신청하는 자는 또 4명이에요, 4명. 이건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당합니다. 1번입니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 고속도로 건설하면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지. 그런 겁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면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 국가가 각 부의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오케이? 그럼 공동주택의 부지가 있거든. 아파트거든.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라. 또는 관리인이 하는 겁니다. 관리. 그 다음에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큰 틀은 신청이냐 직권이냐 요래 딱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죠. 요 5개 있죠. 요게 이제 신청을 하는 거라. 요거 있죠.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요거 있죠. 요거는 직권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신청을 한다. 요래가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보세요. 요 신청이라는 말이 딱 떴거든. 떴다면은 신청 의무가 있냐냐 이 소리. 그럼 의무는 강제다 강제아니다? 강제. 강제니까 날짜가 나와야 돼요. 날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위에 5개 있죠. 요거는 60일 이내 하는 거예요. 요게 등록 말소밖에 없어요. 요거는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요거는 90일 이내 하는 거라. 요거는 15일이 한다. 자, 시작. 60일, 90일, 15일. 딱 됐죠? 그 다음에 의무가 요래 놓으면 있죠.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이거는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어. 있어요. 그러면 있다 이러면은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끝을 맺는 거라. 그럼 시험에 정답으로 놓을 거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 2개는 원칙은 의무가 없어. 원칙은 없어. 예외죠, 예외죠. 여기 의무가 있는 건 1개라. 여기 의무가 있는 거는 12개래. 그래서 분할을 왜 하느냐를 때 앞 시간에 배울 때 분할을 왜 하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매매.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해요. 경계가 불합리하다면 그대로 둬야 된다. 분할해야 된다. 예. 그냥 지상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분할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2개가 남아있네요. 개발행위 허가. 다른 거 전혀 신경 쓰고 그래서 허가자라는 말은 관공서에서 허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으니까 끝에 가면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맞죠? 네. 근데 마지막에 5번째가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그러면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다는 거는 그냥 가장 쉽게 여기가 과수원이에요. 그럼 과수원이니까 지목이 과수원 용지지. 맞죠? 네. 근데 고속도로가 나거든. 고속도로 하면 과수원 전체가 도로에 들어갈 수 있지. 일부만 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있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도로가 된 거예요. 요걸 문자로 말하면은, 그 다음에다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달라졌다, 안 달랐다? 달라. 옛날에는 용도가 뭐다? 과수원. 지금은 뭐다? 도로. 그럼 요거만 치면 분리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요. 분리시키는 게 분할이다, 분할 아니다? 분할. 요거는 의무 있다, 없다? 있다.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라, 이름. 그래서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 말. 그럼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해주는데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정할 때는 기준이 있는 거라. 그거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는 쓰임새죠. 아파트에 다용도실 있다, 없다? 있지. 이 앞에 차단에는 길은 사용하는 용도가 통행이에요. 통행. 그 통행을 법학에서는 도로라고 불러. 서울대학교는 사용하는 용도가 배우는 곳이라. 배우는 곳은 학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학교 용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그 28개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의무 있는 거는 12개 되면 12개. 그러면 28개 중에 12개를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대방, 전국의 유지, 절등, 시설야교지, 공장용지, 체험용지, 공원 이런 오거든. 그 12개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배울 때 이 12개의 외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세 글자 자리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그럼 벌써 10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외자가 전답되거든. 세 글자 자리가 7개예요.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양어장이다, 유원지다, 사적지다, 잡종지다, 주차장이다. 이런 거는 세 글자 자리야. 그럼 이거 7개잖아. 그러면 벌써 10개를 공짜로 먹은 거잖아.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5개짜리는 주의소용지거든. 주의소용지도 거기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럼 11개를 그냥 외워버린 거야. 그냥 외우고자 하시고 할 게 없어. 그냥 제껴진 거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를 배우러 왔거든. 이거는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이거는 지금 공부할 게 없어. 나중에 가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세요. 우리 집에 지목이, 요게 토지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에서 고속도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목이 뭐로 달려졌다? 도로.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이게 밭입니다. 밭의 지목은 밭점자를 써서 뭐다? 전.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지목은 뭐로 바뀐다? 대. 무슨 명령이다? 지목 변경. 이런 공부할 게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시작. 신청, 직권.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직권 되는데 신청을 할 때 날짜는 여기는 날짜가 있어. 요건 날짜가 없어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등록 말소는 2개만 딱 알면 돼. 2개만. 그러면 책으로 가보겠어요. 249페이지를 갑니다. 249페이지를 갑니다. 2개만 딱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절차를 가보세요. 절차를 가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쭉 긋지는 마세요.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점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 때는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력공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적었습니다. 통지. 그 다음에 2번입니다. 90일 이내에 줄 것을.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력소관청은 적었습니다. 직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에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3번에 옆에다 직권이라고 썼어요. 자, 지력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될 일을 적었습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회복 등록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적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적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처. 되죠? 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로 오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낱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여기 오세요. 요거는 뭡니까? 등록. 이는 뭡니까? 말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록된 걸 없애는 게 뭐고? 말소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1회 공부를 합니다. 보세요. 자, 요렇게 떼어졌거든.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떼어졌어요. 요렇게 떼어졌어요.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공유수면관리청입니다. 자, 그럼 이래 봅시다. 바다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거는 신규 등록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바다는 토지죠. 토지니까 지력공부의 등록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거든. 그럼 토지가 되었지. 그럼 지력공부에 처음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다? 해. 요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전. 저기 제일 위에 겁니다. 며칠이면다? 60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 합니다. 이게 있다면은 요게 바다입니다. 그럼 여기 육지죠. 이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 바다로 쓸려 들어갈 수 있냐냐 이 소리라. 자, 우리가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좁아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간혹 뉴스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 그래서 2050년도가 되면 태평양 연안의 섬 약 50%가 바다에 잠길 것이다.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지. 되죠. 그럼 이제 제 말은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지는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토지니까 등록 대상이 돼. 근데 바다는 토지다, 아니다? 아니지. 근데 육지가 바다 됐단 말은 토지가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라. 그럼 등록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 그 없애는 게 등록 말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자가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이랍니다.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 사실을 구청에서는 안다, 모른다?
그럼 이건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포항시청에서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당연히 아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관공서에서는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지. 알면은 구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당신이 소유했던 땅, 바다가 되었으니까 등록말소로 신청해라고 통지를 하는 거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받았다면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등록말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 말. 며칠 이내 한다? 90.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율로 90일 이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봅시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15일이죠. 요거는 90일이죠. 이거는 60일이지. 맞죠? 네. 날짜가 지금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기서 요 신청은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하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소유자가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사업시행.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이 말을 잘 들어요? 사업시행자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구청에 가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다 받아야 되지. 그럼 구청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구청에 가서 막말라면 좀 굽신거려야 된다, 안 굽신거려야 된다? 그래, 허가가 빨리 나오지. 맞아요.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시행자가 말 잘 듣는다, 개개인이 말 잘 듣는다? 사업자는 훨씬 말 잘 듣죠? 그러니까 날짜를 조금만 줘도 그 날짜에 딱 해요, 안 해요? 해. 개인들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좀 넉넉하게 줘야 돼. 그래서 며칠이다? 60. 자, 그러면 여기는 며칠이다? 90. 다시.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을 상실했다, 상실 안 했다? 상실.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열 받아가 화병이 났거든. 60일간은 화가 안 삭혀져. 그래서 30일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더 준다? 90일을 줍니다. 그러면 90일 안에 화가 삭힐 수도 있고 안 삭힐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신청 안 해버리거든.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도 되고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화살표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다는 말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묶어야 돼요. 육지가 바다 됐지. 되죠? 근데 다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 해일이 일어나가, 흙을 다시 메꿀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다는 말이고요. 요래 하면은, 보세요. 육지가 바다 됐죠? 오케이? 다시 육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등록이다? 회복 등록. 오케이? 네. 자, 글자를 잘해야 돼요. 칠판을 잠깐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이마다 회복. 글자를 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윤이 말소를 묻는지 회복을 묻는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럼 요 회복을 있죠? 지적소관청에서 뭘로 한다? 직권. 그럼 직권이니까 날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 말소는 90일 이내 신청한다. 오더 와이더 O. 회복을 90일 이내 신청한다. 오더 엑스다 X. 회복은 직권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그럼 이제 이리 옵니다. 말소를 했어. 회복을 했어.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에도 알린다, 이 말. 그럼 여기서 공유수면관리청은 만약에 바다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다면 해양수산부에게 알리는 것이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다면 수자원공사에게 알리는. 그럼 우리는 시험에 낼 때는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이래 놓는 게 아니고, 시작. 공유수면관리청.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럼 이제 250페이지로 갑니다. 이 250페이지는 있잖아요.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아요. 시험에 내려가는데, 올해도 당연히 28회에도 당연히 시험에 나왔어요. 축척 변경입니다. 줄을 끊어놓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줄을 끊어놓고 축척 변경입니다. 첫째 줄에 죽었습니다. 지적도.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작은 축척. 죽었습니다. 큰 축척.
되죠. 갈로 열고 1번의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 자,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그라미 2. 죽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3. 죽었습니다. 시도리사 대도시시장의 성인. 그 다음에 갈로 열고 2번에 1. 시행 공고입니다.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20일 이상.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에 30일 이내.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갔어요. 4번에 둘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 5번입니다. 5번에 기억입니다.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셋째 줄에 갑니다. 죽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자, 251페이지를 갑니다. 니은에 갑니다. 니은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15일 이상. 디귿의 A의 첫째 줄에 20일 이내. B의 첫째 줄에 6개월 이내. 둘째 줄에 6개월 이내. 자, 리얼입니다. 둘째 줄에 끝에 죽었습니다.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 바로 밑에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견. 요렇게 딱 됐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이제 여기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축척변경이거든. 이게 있잖아요. 시험에 해마다 나와요. 나오는데 요리 가보세요. 요게 글자를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척변경.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넣었거든. 축척변경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출발을 할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출발을 한번 해봅니다. 보세요. 축척변경이 일어날 때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라. 축소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을 그린다고 해요. 그럼 삼성동의 도면을 그릴 때 실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삼성동만한 종이 자체가 있다 없으니까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줄여서. 그럼 만약에 이 토지를 1200분의 1 일어났죠. 그럼 실제 크기를 몇 분의 몇으로 축소시켜놨다? 1200분의 1. 그럼 이걸 500분의 1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쉽게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 그러니까 이게 크다라는 게 대축척. 적다라는 게 무슨 축척? 소축척.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거. 요게 바로 무슨 변경이다? 축척변경. 다른 말로 보세요. 요게 소축척이고 이게 대축척이죠. 그 말은 답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대축척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고, 크다라는 말은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론은 안 정밀한 것에서 뭘로 바꾼다? 정밀. 그럼 오늘날의 땅값은 있잖아요. 상당히 비싸거든.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도 아주 정밀한 도면을 사용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어떻게 딱 하느냐 보세요. 이 축척 변경은 자 처음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지적도입니다. 자, 글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요 글자 이제 자 우리 첫째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그죠? 지적도, 무슨 도, 임야도 되죠. 그럼 요 두 개를 합친 글자가 뭐고? 도면.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있습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나는 거라. 임야도에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소축척에서 대축척은 해결했어요. 여기는 500분의 1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지난주에 도면의 축척의 종류는 7개거든요. 7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 중에 가장 정밀한 건 몇 분이면 500분의. 그러면 여러분들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꿀 때, 이왕 바꿀 때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로 본다. 제일. 그래서 이 축척 변경할 때는 몇 분의 몇을 사용한다? 500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적지는 마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 밑에 그래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올 것이거든. 그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하나가 시도지사의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외워놓고 가는 겁니다. 정리 딱 이랍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오더와이다. 요 지적소관청이 실양군수
구청장이죠. 맞죠? 네. 그럼 실양군수 구청장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이 시작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보는 대표적인 세계가 있답다. 이건 그냥 외워 있어야 돼요. 외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바꿔야 돼.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바꿔야 돼.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소리거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반출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바꿔야 된다. 요 꼭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순서대로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적어 놓고 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입니다.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량을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산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청산금 산정이 나오거든. 여기서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은 청산금 공고를 해요. 요게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요. 요게 20일입니다. 그래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납부가 있거든 6월이에요. 지급이 있거든 6월이에요. 이의신청이 있거든 1월이에요. 1월입니다. 그래가 이의신청언이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거든. 이의신청언은 지적소관청에서 합니다. 심의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파트에 공부를 할 때는 키를 딱 잡아야 됩니다. 키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에 관한 업무는 구청에서 본다. 오더와이더 오. 그리고 구청을 우리가 지적 무슨청 소관청 이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요까지는 여러분 이걸 갖고 이해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여기가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라고 칩시다. 길동인데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답다. H. 재개발할 수 있답다. H. 재건축할 수 있답다. H. 그럼 재건축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돼, 안 맞아요? 받아요. 주민 동의를 바꿔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결성한다, 안 한다? 하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게 위원회를 결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할 때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오면 됩니다. 똑같이 오면.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변경. 그럼 이 축척변경 할 때는 강동구 주민들에게 동의받고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동의를 받을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 말이야. 그럼 3분의 2만 이으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축척변경하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시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위원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 위원은 주민들로 구성이 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축척변경을 할 때도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축척변경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 그럼 이것은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그러면 결정이 됐다면 집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얼굴 붉힐 리 있답다.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나니까 내외하는 모양인데,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죠.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청량을 하면 이 경계가 이리로 갔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청량을 하면은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얼굴을 붉히는 거예요. 바꿔서 해봅시다.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 거지. 맞아요? 맞아. 그럼 청량만 안 하면은 옆집하고 우리를 얼굴 붉힐 일이 있다.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도면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만들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청량을 다 해야 돼요. 청량을 다 하다 보면은 정합니다.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거 한부도록 하다가는 벌집 쑤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딱 만들어가 여기서 결정을 다 하게 만드는 거라. 그럼 이 축척변경위원회 속에 위원들은 누굴로 구성됐다? 주민. 그럼 결론은 축척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하는 거다, 안 받고 하는 거다? 받고. 그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이 곧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 또 주민이다, 주민 아니다? 주민. 그럼 결론적으로는 주민한테 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청이 뒤탈이 없지. 너가 다 결정해놓은 거 나는 집행만 한 거 아니냐 이래 놓는 거지. 그럼 구청이 나서서 청량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동의한다는다. 여러분들 너무 착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 그냥 민원인이 관공서에 가서 과함 치면 민원인이 오케이? 공무원들 얼굴 빨개진다 안 빨개진다? 한 번도 안 가봤는가 봐요. 옛날에는 구청에서 면사무소에서 과함 못 쳐요. 그럼 안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막말로 인터넷 이런 데다가 글 띄우면 끝장이다. 한 사람 띄우고 한 사람 사망, 한 사람 하는 거는 있잖아요. 식은 죽 묻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인터넷에서 노는 거 그 말 그게 예를 들어서 유언비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걸 읽는 사람은 진짜라고 읽어요? 유언비어라고 읽어요?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영웅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서 괜히 말썽 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결정은 여기서 다 합니다. 집행만 어디서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심판을 잠깐만 알아보세요. 심의, 의결이라는 말이 나오죠. 맞죠? 네. 누가 결정했다? 심의, 의결.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어디서 하고 있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글자만 용어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됐어요. 이거 너무너무 쉬운데. 글자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죠. 맞죠? 네. 입법부는 의결기관이다. 오도와이다. 오. 행정부는 집행기관이다. 오도와이다. 오. 사법부는 재판기관이다. 오도와이다. 오. 그럼 의결 놓으면 전부 다 국회가 답이지. 집행 놓으면 전부 다 행정부가 답이지. 재판 놓으면 전부 다 사법부가 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파트에서 심의 의결을 딱 넣으면 답은 전부 다 누구? 축척변경위원회.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출제위원회 궁극적인 시험 문제의 답은, 오케이? 네. 이게 지력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럼 답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심의 의결을 딱 넣으면 답은 누구다? 축척변경위원회. 그거만 딱 가져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갑시다. 이제 절차법이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돼요. 쉬워요. 보세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입니다. 길동의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이걸 500분의 1로 고쳐줄 수 있다. 이제. 그럼 할 때는 길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길동 주민들로 구성되는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해했죠? 네. 거기서 의결을 해가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서울시장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이제 시행 공고를 가는 거지.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때는 요 낱말뜻만 알면 됩니다. 그럼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요게 토지이동의 종류입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할입니다. 분할. 그러면 분할을 왜 하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요리해 보세요. 요리했거든. 이해 한 번만 딱 해두면 돼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고 정의 땅이고 무의 땅입니다. 자 용어 정의합니다. 요게 경계 오더와이다. 요 점이 무슨 점? 경계점. 요까지 이해돼 있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을이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가 100억이라. 이걸 팔려고 내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팔려 내는데 100억짜리거든. 비교적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매매가 잘 안 돼. 안 되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 있다. 이게 분할이다 분할이다 분할. 자 이제 답입니다. 이 상태에서 분할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요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가 됐죠? 그럼 요걸 연결을 딱 하면은 요 안은 확실하게 을의 땅 2단이다. 이 상태에서 청량하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뭘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러면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면 돼. 그럼 경계점의 표지가 설치됐죠? 근데 청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량을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보세요. 자, 이럽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쭉 써내린 겁니다. 써내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거 쭉 써내리겠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수업에 필요한 거는 요거만 필요하거든. 1번지의 면적이 300이에요. 2번지는 500이에요. 3번지는 700입니다. 그런데 축척 변경하기 위해 청량을 했어. 청량을 하니까 310으로 놓으더라 이 말. 요거는 500으로 놓으더라 이 말. 요거는 695로 놓으더라 이 말. 그러면 축척 변경 전과 축척 변경 후에 청량의 결과, 전과 후에 청량의 결과가 완벽하게 같으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소리거든. 차이가 나타날 수 뭐다? 있다. 그게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 맞죠? 네. 그럼 면적이 늘어났죠? 기분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럼 입 다물면 돼요. 아니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오늘 제가 진짜입니다. 요 지하철역에 나오다가 돈 110원을 주셨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파출소 가지고 가야 돼요? 호주머니에 돼요? 호주머니였어요? 네, 기분이 좋았죠, 그죠? 네. 아, 진짜 110원을 주셨다니까. 기분이 나서. 그래서 파출소 가지고 가야 돼요? 호주머니 넣어야 돼요? 호주머니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만원도 호주머니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주셨다, 이런 파출소 가지고 가야 됩니다. 9,000원 주셨다면 호주머니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리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면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늘어나면 기분 좋습니다. 줄어들었죠, 그죠? 그럼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된다. 할아버지 구청에 가서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나무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 지적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지. 그래서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결론 면적이 늘어났죠? 돈 내놔야 돼요. 오케이? 네. 면적이 줄어들었죠? 돈 받아 가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런 절차를 무슨 절차다? 청산 절차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요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지. 그럼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지. 그럼 늘어난 만큼 돈 받아가야 돼요. 줄어든 만큼 돈 내놔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책정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는 걸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청산금을 결정을 할 때 조사는 소관청에서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여기가 도로거든. 땅이 이래 있다고 치세요. 그럼 이거는 이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그러면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요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하는 거라.
그러면 결정은, 자, 좋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요 결정은 누가 한다? 축적 변경. 예. 그럼 아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면 한번 보세요. 그럼 요거는 10제곱이 늘어났죠? 그럼 1제곱미터는 100만 원 하기로 했다면 1000만 원을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놔야 돼. 그럼 요 사람은 5제곱미터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500만 원을 받아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량회가 면적 늘어나면 돈 내놔야 됩니다.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남는 장사지.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돼서 부족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물 흐르듯이 흘러갑시다. 정답입니다. 축적 변경 청량을 하면 면적에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한다, 한다? 한다. 청산금 역시 결정은 누가 한다? 축적 변경. 예. 그럼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 1제곱미터는 100만 원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10월. 그럼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납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돈 내는 게 납부입니다. 고지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급은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돈 주는 겁니다. 역시 통지서 보내고 난 다음에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신청이다? 20. 그러면 여기서 고지서를 받았지. 받았다면은, 자, 보세요. 요 사람 면적 늘어났죠? 요 사람 면적 줄어들었죠? 그럼 요 사람은 이재기 한다, 안 한다?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이재기 한다, 안 한다? 이 사람 한다, 안 한다? 둘 다 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 면적 늘어났죠?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된다, 안 내낸다? 내놓는 사람은 금액 많다고 이재기하는 거지. 맞지? 네. 이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었죠? 받아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가는 사람은 금액 적다고 이재기하겠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몇 월이네? 1월. 자, 여기서 다시 이 신청은은 어디다 간다? 소관청. 역시 결정은 어디서 한다? 축적 변경. 예, 그럼 요 글자를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심의 의결. 시작. 심의 의결. 여기도 심의 의결이거든. 그러니까 축적 변경의 절차에서 심의 의결이라는 글자만 딱 넣으면은 소관청이 갖고 있다. 축적 변경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축적 변경 위원회. 그래 딱 공부하면 됩니다.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요걸로 갖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일단 몇 번의 매체 동의? 3분의 2. 경계점 표시 설치는 매체? 31. 요 두 개를 갖고 시험 문제 정답 처리했었어요.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225페이지 가면은 9번에 등록상의 오류 정정 이런 것, 이것도 또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